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삼성 SDI고요. 네. 비중은 30%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5천 원이요. 19만 5천 원이요. 예, 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지금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장기 네. 보유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계속 보유를 해봐야 될지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조 대표님이요. 네, 이조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그 전부터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원래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좀 많이 이익을 봤다가 손해를 손해를 봤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놨어요. 삼성 SDI를. 일단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또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가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지금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 주가가 오르는 모멘텀은 EV 쪽이 아닙니다. 결국엔 ESS 쪽이거든요. 지금 네,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쪽에서 지금 ESS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게 NCA 계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계열로 지금 만들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가 사실 EV보다는 ESS 매출이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이쪽 부분이 기대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LFP 배터리 쪽도 ESS 쪽으로 같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LG엔솔이랑 삼성 SDI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EV 시장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셋업체들이 EV가 아닌 ESS 쪽으로 확장한다. 이런 쪽으로 좀 개념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도 있고 특히나 BMW 쪽에 대한 계약은 이미 예전에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배터리 쪽에 지금 모멘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속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이제는 ESS를 통해서 만약에 뭔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저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ESS 관련해서 중국 쪽에 관세가 42%인데 내년에 58%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삼성 SDI 같은 경우나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비중이 살짝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팔기보다는 손실도 좀 보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에서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추가로 한 번 더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를 몇 가지 더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조금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S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은 보시고 그 외에는 조금 걸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크프롬의 BM하고 에크프로하고 LNF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ESS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LNF보다는 오히려 에코프로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배터리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25만 원까지는 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금융지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13,000원에 100%요. 예. 네, 이 종목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저번 달에 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낸 거 보니까 네, 목표가가 31,000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한 27,000~28,000원 정도? 네, 네. 그까지 가면 그냥 던져버릴까 지금 갈등이 생기갖고요. 네네. 31,000원까지 또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부장님요. 네, 이주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00%시면은 정말 이 우리 금융시조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 뭐 세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장에 불어왔던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보다 조금 더 강한 무언가가 추가가 돼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여기서 뭔가 더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목표가 3만 원대까지 한번 보겠다 하시면은 뭐 사실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막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9월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금융주들이나 이런 쪽은 또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 예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안 내리면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기서 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말씀하신 그 목표가 3만 원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 지주의 이제 주주들 구성을 보면요, 약간 회사의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주주가 10% 넘는 최대 주주가 없어요. 국민연금 공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10% 미만의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 금융 지주는 회사의 주인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주주 환원책을 펼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변수와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좀 비중을 좀 덜어내자,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절반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4,200원에 10%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요즘 또 뭐 금리 인하로 뭐 오른다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팔아서 나올까 어떻게 기다릴까 해서요. 네, 그래도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스마일맨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신 수고하십니다.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수가 빠질 그러니까요. 때도 잘 버티고 올라갈 때는 또 잘 안 가고 약간 이랬던 종목인데 계속 지금 진입가 가격대 있고 지수는 올라가니까 좀 답답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그래. 거의 2조를 하는 매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못 가는 모습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의 인수까지도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번에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3,500만 불에 거기서 이제 1,500만 불은 이제는 조선, 그리고 2천만 불은 이제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뭐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때 미국의 어떻게 본다면 공장의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10,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평단가가 왔을 땐 또 담아가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움직인다. 하루에 변동폭이 뭐 1, 2%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올 호재는 미국의 공장을 짓냐 안 짓냐, 이때 만약에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보면은 저는 목표가를 이제 과거에 120만 원까지 갔던 부분이 있지만 115만 원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10,000원대 부분에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이제는 1년, 2년 차라리 장기 투자로 아예 안 볼래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종목을 차라리 다른 주식 계좌에 옮겨 놓으시고 한 2, 3년 뒤 때 보신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15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20만 원 부분에서 정리, 아니면 장기 투자로는 150만 원인데 그때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저 일부에 LNF 했다 하는 데는 제가 LNF 6만 3천 원에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들고 갈까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 주시면요. 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115만 원에서 분할 매도 의견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150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카카오를 6만 1,000원에 샀는데, 네. 어제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나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으셨어요. 네. 그렇죠. 최근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카카오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가대표 AI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떨어졌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지면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AI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오픈 AI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는 AI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면서 이제 보다 많은 사용자들한테 사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안 된 거더라도 더욱더 좋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약간의 주춤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는 고점에서 7만 원대까지 찍고 20%대까지 조정이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다가 국가대표 AI가 꺾이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딱 21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강하게 올라가 줬었더라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때는 뭐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바닥권. 딱 보시면 딱 매물대 구간에 딱 걸쳐 있는 보수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충격적으로 5만 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은 터치를 가능하겠지만 5만 원대가 진짜 이탈이 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은 많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오픈 AI와 협업했던 하반기에 나오는 카카오톡이랑 연동된 AI이지 않나. 우리가 챗 GPT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형 어떻게 본다면 오픈 AI 협업했던 AI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보면 보다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보다는 전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47,000원대가 만약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목표가를 6만 원부터 제시하면서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 47,000원대까지 가격대가 안 왔다라고 하신다면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일단 추가적인 호재를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마일맨 이정호 대표님. 네, 2차 전지가 또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대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TV예요. 예, 예.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LG CNS요. LG CNS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혹시 비중이랑 평단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비중이 100%요. 와, 비중 100%요? 네. 평단가는요? 지금 계속 사모아가지고 네. 54,600원. 54,000. 엄청 싸게 사셨네요. 근데 올라가실 때 상장 후 계속 조금씩 모았어요. 53,600원. 54,600원. 근데 10만 원대까지 가셨는데 혹시 안 파신 들어갈 줄 알고 못 팔았죠, 이번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0만 원대도 못 팔았는데 만약에 8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만약 파실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모습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LG CNS가 거의 주인공격으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국가대표 AI의 LG도 이제 컨소시엄을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21선은 올라타냐 안 올라타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가격대를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전 다시 한 번은 이번 연도 안에 10만 원은 한 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원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맞춰 떨어질 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8만 원대가 제일 저항 라인이 강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0만 원에 올라갔을 때 못 팔았던 걸 조금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8만 원 정도가 올라갔을 때는 비중도 100%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관점으로 8만 원대 10%, 8만 1,000원대 10% 하시면서 9만 원대까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물론 평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하면서 멘탈이 제일 크게 될 때가 수익률이 100% 올라갔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주가가 빠져서 다시 한번 내 진입가까지 왔을 때 정말 안 좋은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8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요?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죠. 비중이 100%인데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들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전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 봤던 카카오랑 비슷한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둘 다 이제는 거의 저점을 찍어줬던 모습세가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중 10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8만 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LG CNS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호 부장님. 이제 또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SK 바이오팜도 오늘 호실적에 나왔고, 지금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어떠한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요? 예, 캠트로닉스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6,500원에 20%입니다. 네, 일단은 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랠리가 한 2번 있었어요. 사실은 막 잊을만 하면은 뭐 1년에 한 번쯤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좀 만약에 좀 빠질 때 들어가셨으면은 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고 만약에 조금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들어가신 거면은 기간이 좀 그렇습니다. 되긴 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유리기판 쪽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미세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기판 자체가 이제 실리콘 PCB 기판이 아니라 유리 기판으로 바꿔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나왔던 삼성전기의 이러한 카메라 모듈 납품에 대한 계약, 빅테크 기업과 그리고 또 유리 기판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영입,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사업 자체가 지금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FC BGA라던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FC BGA 그리고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유리기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4월 달부터 하루의 거래량 자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20만 주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거래량이 거의 없다,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좀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2만 원대 가격은 지금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조금 내가 부담된다 하시면은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현금 여유가 있어서 좀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유리기판 모멘텀 다시 한번 등장했을 때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세게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